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종호입니다. 이제 가끔 저의 지인분들이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실물보다 훨씬 더 잘 나온대요. 실물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조명이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웹캠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줌이라는 강의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 줌 프로그램 자체가 살짝 이렇게 필터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뽀샤시하게 나옵니다. 좀 많이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피부가 좀 하얗고 좋게 나온다는 건데 제가 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아 맞다. 나 또 다른 얘기 나온 게 안경을 검은색 뿔테를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즉석에서 제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왜 내가 정지라고 바꿀까? 이게 더 낫나요? 이게 더 나아요? 중요한 건 뭐 이 안경이 아니니까. 자, 테마 43으로 넘어가서 테마 43.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와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요구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우선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사전 전제가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건물 관리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대형 임대 빌딩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1번 부동산 관리 활동으로 가서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이 원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이렇게 고장났어. 고장난 부분은 이거 좀 고쳐주고 그리고 유용성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좀 이쁘게 개량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사용도 운용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조심하실 점 뭐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 수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도 부동산 개량 이야기가 나왔죠. 이 개량이라는 거는 뭐 관리나 뭐 개발 활동에 전부 다 낄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관리 활동에서의 개량은 절대로 용도 변경이 수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수반돼 버리면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선을 넘으면 관리 활동이 아니라 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관리의 종류로 넘어가서 우리 뭐 부동산 관리의 종류라고 하면 뭐 시설 관리가 있고 자산 관리가 있고 기업 관리가 있습니다. 뭐 시설 관리라는 거는 당연히 그냥 우리 부동산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소극적인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창문도 닦아주고 뭐 승강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승강기나 뭐 보일러 같은 설비가 이런 거 고장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평소에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관리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가치 증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적극적 관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매입 및 매각 관리, 특히 리모델링과 같은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관리라는 거는 뭐 관리를 위한 기업을 설립해서 관리한다는 뭐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그냥 뭐 자산 관리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부동산 관리 업무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관리 업무도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라는 거는 아까 우리 시설 관리에서 뭐 뭐 설비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승강기가 만약 고장났어. 승강기 고장났으면 기술자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발전 설비가 고장났어. 기술자 불러야 되겠죠?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센스코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뭐 조금 뭐 도둑들이 막 침입을 할 것 같아. 뭐 조금 불안해. 그러면 캡스 경비 아저씨, KT 텔레캅 와야 되겠죠. 이런 기술자들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관리 측면의 관리를 기술적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비나 위생, 보안 같은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리라는 거는 회계 관리와 인력 관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법률적 관리는 이제 모든 권리 관계에 관련된 관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곽종이 아니라 각종 저당권 설정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거. 임대차 계약은 경제적 관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게 바로 법률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아니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추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테마 44로 넘어가서요. 테마 44.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전, 부재자 소유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 제도로 이거는 오타가 났네. 전문 자격증 제도입니다. 전문 자격 제대로. 나중에 제가 이거 교재 올릴 때는 이거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전문 자격증 제도로 주택관리사가 있다. 순간 저도 좀 당황했네요. 제가 이거 교재 올릴 때는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혹시 이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랑 주택관리사가 사실은 하는 일은 뭐 시험 과목도 그렇고 전혀 유사하지 않은데 보통 이 학원들이 공인중개사 수업을 하는 학원들에서 주택관리사 시험도 같이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보통의 응시 연령대들이 조금 더 비슷해. 뭐 우리가 뭐 30대부터 50대, 뭐 60대도 이렇게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 이렇게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시면은 이제 주택관리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뭐 아파트나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시설 관리 업무를 하시는 거죠. 요즘은 이제 관리사무소를 안 하고 이제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소장님 했는데 요즘은 뭐 좀 센터장님이라고 조금 어감이 조금 고급스럽게 좀 바뀌었습니다. 봐봐, 이런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없다면 뭐 내가 관리해야 되겠죠. 집주인이 관리해야 되겠죠. 자가관리. 이것을 이제 자가관리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주택가 같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관리 하실 거고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자가관리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탁사에다 수수료 줄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그 관리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장단점 시험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좀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자가관리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이걸 뭐 애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리 업무에 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건물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어. 맨날 뭐 배관이 터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 제가 건물값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입에서 절대 뻥끗도 안 하죠. 기밀 유지가 잘 됩니다. 내부의 문제점이 절대로 밖으로 새 나갈 일이 없을 거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니까 다 내 마음이야.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단점을 보자면 뭐 나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공무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집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뭐 장사를 하는데 내 집 관리를 해야 돼. 전문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리 업무에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시험 문제는 뭐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건물에 물이 새는데, 이거 옥상에 이제 방수 공사를 하거나 뭐 방수 페인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주말 되면 쉬고 싶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내 건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관리 업무에 있어서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영업 전선에 가시게 된다면 이건 내 사업이니까 아무도 갈구지를 않아. 뭐 물론 내가 압박받는 건 있겠지만, 누군가 이제 뭐 갈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태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뭐 끝이죠. 모든 책임을 또 이제 내가 져야 되니까,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위험 부담에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훨씬 더 크겠죠. 자가 관리가. 요게 이제 자가 관리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장점도 세 가지, 단점도 세 가지. 오늘 제가 웬만하면 3, 4으로 맞췄거든요. 장점은 애호정신, 그리고 기밀 유지되고 의사결정 신속하다. 단점은 업무에 있어서 타성에 젖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해이해지기 쉽다. 전문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높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 관리는 이제 위탁 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주택 사는 분들은 자가 관리를 다 하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는 우리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주택관리사가 계십니다. 뭐 소장님, 센터장님 같은. 그러면 이제 이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자가 관리하고 완전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주택관리사분들도 있고 뭐 이제 뭐 시설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문성이 높겠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일을 하시겠죠. 뭐 이 입주민 분들도 뭐 굉장히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돈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하시고, 위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뭐 위탁 관리 업체와 이제 뭐 소유자가 이제 서로 이제 분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 분산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위탁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것이 관리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자가 관리의 이제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될 것이고, 애호정신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소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교체가 좀 잦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계약한 위탁 회사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위탁 관리 회사는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위탁 관리 회사에서 파견하는 뭐 소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뭐 시설 관리 직원들이 한 3년 정도 되면은 다른 아파트로,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돌리거든요. 뭐 조금 계속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유착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조금 이제 해이해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들이 조금 개박하거나 하면 이제 직원분도 이제 도망가시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인원 교체가 잦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시는 아파트 가시면은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뭐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아닌데 뭐 누군가가 좀 관리사무소 와서 좀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하고 이렇게 혼합한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가 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 관리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는 뭐 시장 속에서 이제 혼합 관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혼합 관리가 나타날 수도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업체에다 맡기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소유자들이 이제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혼합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혼합 관리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점만 다 장점만 쏙쏙 빼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단점만, 자가와 위탁의 단점을 다 가져가서 개판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개판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부동산 유지 활동입니다. 유지라는 거는 외부적 행위로 절대로 부동산의 외형과 형태를 손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선 넘는 거죠. 유지만 해야 되니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대응적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테마 44번에 전문 자격증 제도로 주택관리사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워딩을 쳤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 오타가 나서 전문 자격 제대로 주택관리사가 있다라고 오타를 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응적 유지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채널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대응적 유지 활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 오타를, 예, 뭐 아무튼 오타 부분은 제가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드시 하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1층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는 특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6층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일정 크기 이상의 공장 같은 경우는 특수 건물로 지정된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은 이제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 보험이 의무사항이라서 신체 손해배상 책임 1인당 1억 5천, 사고당은 무한,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 책임은 사고당 10억 원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안 하면 요거는 이제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승강기 보험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너무 우리 생활의 일부잖아요. 뭐 집에 갈 때도 타고, 뭐 회사 건물에서도 타고. 그러면 이제 승강기 관리하는 이제 소유자들은 또 승강기 보험을 또 반드시 또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승강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의 책임 담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한번 임대료 손실보험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났어. 막 불이 났는데, 이제 사실 불이 나면 이 불 피해보다도 이 연기 때문에 나는 이 오염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발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인 미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관리자나 이제 소유자의 부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속하게 일 처리를 못해서 뭐 빨리 진압을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임대료 손실 보상을 위해서 임대료 손실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 번만 들어만 주시면은 뭐 두 번 안 봐도 혹시라도 나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모든 부동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큰 빌딩, 큰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와 같은 건물 관리 위주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뭐 토지나 뭐 공장 이런 거 대입해서 생각하시면은 좀 헷갈리시고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꼭 부동산 탁 개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은 항상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학의 제1의 기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제1의 기본 전제.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다. 이게 우리 경제학의 제1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행동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부나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전제로 했던 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오른다고 맹신하든지. 이렇게 전제부터 삐끗하니까 정책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전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21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